자, 만화 클래식 미학 탐구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자아이와 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부 오늘은 나나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나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두 작가님, 임나훈 작가님, 최재훈 작가님 모시고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나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저는 재밌었거든요. 저는 나나 진짜 재밌게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22권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작품이긴 한데 맞아. 두 분 다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다. 아니 진짜. 근데 거기서 끝내서 연재 중단이 10년 된 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너무 사실은 감정이 딱 고조될 때니까. 네, 완전 피크인데 갑자기. 렌이 이제 네. 아니 스포일러니까 그렇지만. 근데 이거 괜찮아요. 스포 되잖아요. 유명한 얘기니까. 그거 어차피 렌이 시드와 낸시 이야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세요? 시드와 낸시.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국의 섹스 피스톨즈라는 네. 네 알아요.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의 이제 베이시스트가 그랬구나. 시드라는 애가 있거든요. 걔가 렌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좌물쇠도 그 시드라는 애한테 렌 씨라는 애가 해줬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캐릭터도 똑같이 생겼고. 그래서 시드와 낸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서 시드 역할을 게리 올드만이 젊은 게리 올드만이 하는데 실제 시드랑 똑같아요. 그럼 약간 좀 참고하는 게 그 있나 한번 봐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 락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러브 스토리거든요. 시드가 죽어요. 실제로. 낸시가 죽어서 시드가 따라 죽었던가 하여튼 그럼 어찌 보면은 약간 이미 스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였네요. 이걸 시작했을 때부터 나나를. 그 친구 이름이 또 시드 비셔스야. 이름도 멋있어. 실제 이름. 허걱스. 비셔스는 그 카우보이 비어 나오는 마지막 빌런 이름 비셔스거든요. 거기서 따오는 거지 다. 엄청 유명한 얘기입니다 원래. 그랬구나. 그랬군요. 근데 아까라기보다는 저번 주라 해야 되나? 네, 저는 어쨌든 네. 좀 얘기를 놓친 게 있어서 그리고 또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걸려요 마음이. 잠을 그러니까- 못 잤어요. 나나 때 잘해주면 되지 왜? 잠을 못 잤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다른 건 아니고 우선은 연출을 어쨌든 되게 잘하세요. 그게 내 남자친구 이야기도 그때 어렸을 때 봤지만 다시 봐도 이분이 되게 장식적이긴 하지만 칸이라던가 그 인물이라던가 이걸 되게 뭐랄까 균형 있게 잘 다룬다고 하셔야 되나? 특히 굉장히 하나의 그림으로서 잘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글이 많아서 힘든 건 있는데 글의 순서는 잘 읽혀요. 그거 되게 맞아요. 중요해요. 정말로.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순정 만화들 볼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거 먼저 읽어야 돼. 이거 먼저 뭘 먼저 읽느냐에 따라서 감정선이 확 바뀌는 게 그쵸. 엄청 많은데 이 작가는 그래도 그 감정선이 그냥 읽을 때 별 불편 없이 쫙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그 만화의 가장 기본이 시선 이동이잖아요. 그 중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사가 되게 많은데도 잘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화에 대한 이해도는 되게 뛰어나세요. 근데 이게 참 일본 만화 시장이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 정말 깊고 넓은 것 같아요. 확실히 만화 시장이 일본은 이 야자와이의 내 남자친구 이야기 1권을 보면 특히 알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캡처한 거는 1권에 20페이지 28페이지, 33페이지인데 이게 이분이 어떤 베이스로 출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그 1권의 28페이지를 보면은 그 주인공이 안 좋은 것 같다 한 다음에 철퍽한 다음에 오래 기다렸지 하면서 말풍선이 나오는 게 있어요. 고양이 보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말풍선이 되게 묘하게 이게 둥그래요. 그리고 말풍선이 사실 거기에 따라서 그려져 있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되게 장식적인 거예요. 그냥 이 어떤 기분을 이렇게 연출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33페이지도 사실은 여기 그때 치터머는 부드러웠는데 나도 지금보다 수선인지 몰라 여기 이 장면도 고양이가 누워있는 장면인데 그냥 포근한 어떤 느낌을 둥근 컷에 표현을 한 거예요. 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편으로 이해되는 게 패션하고 아트스쿨하고 이런 거 하시다가 여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화를 특히 한 페이지를 바라보실 때 미감이 그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이와키 토시나 하라 히데노이처럼 어떤 홈통의 개념과
선형적인 의미에서의 만화로 접근하기보다는 맞아요. 장식적이고 그림으로서의 만화로서 더 많이 바라보셨던 거예요. 특히 하나하나의 일러스트로 보는. 네 거죠.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게 계속 미감적으로 이건 한 페이지가 되게 예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셨던 것 같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태도가 나나에서도 바뀌진 않아. 근데 엄청 절제되고 더 아름답게 바뀌어요 연출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저도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해보면서 만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유명해졌으니까 여러 만화가들이랑 친구가 되고 만나고 이런 작품 많이 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최재훈 작가님 만나고 많이 배우듯이 주변 작가들한테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배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뭘 남기고 뭘 네. 빼야 되고 거기를 어떤 걸 채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분들이 이 야자와이가 느낀 거 여러 가지 느꼈을 거라 생각하는데 파라다이키스도 그렇고 내 남자친구에서 그렇고 없는 걸 하게 돼요 이제. 뭐냐면은 절대로 안 하는 게 생겨요 이제 나나에서는. 뭘까요? 둥근 거? 둥근 거랑. 몰라요. 아니 눈치 못 챘어요. 그냥 말해. 아니 왜냐면 중요하니까. 근데 머리를 써보자는 거죠. 사선 컷을 진짜 안 써요 진짜. 사선 컷을 거의 절대 안. 직선으로. 무조건. 이거를 여러분이 얼마나 발견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나도 후에 가면은 운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사선 컷을. 근데 초반 거의 계속 1권부터 10권 넘을 때까지 무조건 직사각형 정사각형. 왜 그럴까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근데 웃긴 게 나나의 뒤쪽은 또 사선 컷 쓰긴 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뒤에서도 사선 컷을 쓰는 이유가 있어. 오케이. 왜 그럴까요? 뭐죠? 이거를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우리 나나가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잠깐 하고. 그거 안 하고 했구나. 네네. 그거 하고 결론부터. 안돼. 자, 이거 하고 나서 생각하자. 그러면 사선 컷을 언제 어떨 때 사선 컷을 쓰신지를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왜 안 쓰는지가 답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이제 일단 얘기해 보죠. 나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나나는 각자의 사정을 지닌 두 명의 나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만화입니다. 여고생 시절부터 초강력 금사빠로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금사빠로 연애에 어려움을 겪던 고마츠 나나는 주변의 도움으로 그나마 정상적인 연애를 하게 된 남자친구 엔도 쇼우지와 함께하기 위해서 1년간의 준비를 하고 도쿄로 상경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경하는 기차에서 또 한 명의 나나인 오사키 나나를 만나게 된 거죠. 이 오사키 나나는 지방에서 밴드 블래스트의 보컬로 활동하며 기타리스트인 렌과 동거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렌이 트라네스라는 밴드의 멤버로 정식 데뷔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혼자 홀로 상경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둘은 이별하게 된 과거를 지니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 또한 이제 가요계에 정식 데뷔를 하고 유명해지겠다는 꿈을 가지고 도쿄로 상경하던 중에 기차 안에서 고마츠 나나를 만나게 된 것이죠. 서로 이름이 같다는 걸 알게 돼서 두 사람은 기차에서 맥주를 나눠 마시면서 친해지게 되지만 이 우연한 만남을 뒤로 하고 일단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쿄에서 이제 둘 다 올라 상경한 거라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월세방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다니던 고마츠 나나, 백나나입니다. 백나나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건물이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7층 투룸 월세방을 보러 갔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로 그날 같은 월세방에 오사키 나나도 그 집을 보기 위해서 와 있었기 때문이죠. 둘은 서로 이 집을 계약하겠다고 처음엔 아주 귀여운 신경전을 벌이다가 부동산 중개인의 투룸이고 방세도 싸게 나눠서 내면 되니까 둘이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두 나나는 본격적으로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야자와의 나나는 이렇게 함께 동거를 하게 된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고마츠 나나와 오사키 나나가 그들의 친구들과 함께 벌이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만화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판타지란 판타지는 다 들어가 있어요. 나랑 이름도 똑같고 그리고 전혀 다른 색깔이고 서로 백나나 입장에서는 자기가 동경할 수 있어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다 가지고 있는 흑나나랑 같이 이렇게 동거를 하게 되는, 그리고 둘 다 여자라는 점에서 뭔가 매력 포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동거가 아니라 서로 여자끼리 동거를 하면서 친구끼리 이렇게 멋있게 동거를 하는 그런 걸 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작품인데 오늘 계속 쭉 나나 이 연출이나 이런 얘기를 할 거라서 작가님의 얘기를 꺼내셨던 그 얘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죠. 네.
내 남자친구 이야기나 파라다이스 키스에서는 사선을 많이 쓰는데 여기 나나 초반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럼 작가가 어떤 의도적으로 한 거겠죠. 많이 쓰다 안 쓰면은 의도적으로 둥근 컷도 있었고. 그런데 그러면 언제 둥근 컷이나 언제 사선 이런 거 쓸까요? 일단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거로는 둥근 컷은 그 나나에서는 아예 보이지 그러니까 않았었던 나나에서 거고.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 남자친구 이야기에서 되게 화려했고 사선과 둥근 컷이 나왔고 심지어 동그란 컷도 있었으니까. 맞아. 근데 파라다이스 키스에서는 사선 중심이고 혹은 좀 더 다양한 정도. 그러니까 둥근 컷은 없고 거의. 나나에서는 둘 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0권쯤 돼야 사선이 조금씩 등장하면서 둥근 컷은 당연히 없고 하면서 변화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왜 그럴까냐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사선 어떨 때 쓰세요? 저요? 뭔가 불안한 느낌을 줄 때, 아니면 뭔가 좀 약간 살짝 긴장되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되게 그건 심플한 거죠. 네, 뭐 저는 뭐 그런. 근데 거. 이제 이게 이 작가가 안 거거든요. 나는 너무 장식적인 거 쓰면 안 되겠다. 둥근 컷과 사선 컷이 그거를 제가 느끼기에는 뭐 말인지 알겠다. 네. 처음에는 이게 너무 예쁜 거야. 이게 어떤 의도건 감정선이죠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따뜻한 장면에서 둥근 컷을 쓰고 좀 불안한 장면에서는 사선 컷을 쓰고 실제로 그래요 보면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좀 더 사선 컷이 액티브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장면에서도 그 내 남자친구 이야기 36페이지에서도 1권 미카코 추토모 이렇게 부를 때서 이렇게 시선이동도 이렇게 죽을 딱딱 이렇게 토스트를 서로 하잖아요. 네. 이런 거는 되게 사실은 나루토 같은 데서 보는 컷이에요 이거는. 소년 만화에서. 그렇죠. 근데 이거를 쓴 거란 말이에요 내 남자친구에서. 근데 아시겠지만 나나에서 이런 장면 절대 안 나와요. 완전히 더 절제돼 있고 무조건 직사각형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냐라는 거지. 저는 얘기해 주신 거에서 힌트를 좀 얻어서 방금 든 생각인데, 그러니까 컷도 너무 화려하고 캐릭터들의 장식도 지사하면 엄청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 그리고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기 위해서 컷이나 이런 것들이 화려하거나 이렇게 돼서 그 부각도를 낮추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부각도를 낮춘다. 그러니까는 네. 독자들 입장에서는 네. 컷의 화려함보단 그 독자가 이 작품을 보는 에너지를 인물이나 이런 거에 더 집중하기 그러네. 위해서 컷은 간단하게 더 바꾸는 거 맞아요, 아닐까? 맞아요. 그 정답에 가깝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가깝다? 선생님 같지만 이게 왜냐면은 정확한 얘기세요. 이 정보량의 문제거든요, 언제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잘 전체를 보면 나중에 아시겠는데 초반, 그러니까 안 거예요. 파라다이스 키스가 중간에 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몇 개가 있는데 이분이 안 깨달은 거야 하면서 내 만화가 정보량이 되게 많구나. 나는 대사를 많이 쓰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정보량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꽉꽉 채우고 그리고 인물들이 옷이 심플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 얼굴도 되게 과장돼 있잖아.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나는 절제해야겠다. 그냥 정갈하게 담아야겠다. 게다가 사실은 이분 만화가 되게 정신없는 것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사실 그 안에 있는 그림의 양이라든가 정보량도 있는데 홈통이에요. 홈통. 맞아요. 홈통을 안 구분이 띄워. 없어. 홈통을 안 띄워. 맞아. 다 붙여요.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특히 일본 만화 같이 클래식한 베이스를 기반으로 했던 만화가들은 거의 이렇게 안 해요. 맞아. 이게 왜냐면은 홈통의 어떤 그 리듬감이 사실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 야자와이는 이 홈통을 없애고 칸을 다 붙임으로써 장식적으로 마치 일종의 뭐랄까 필름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확 다가오는 거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것까지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는 나나에까지에 이르러서도 나는 이거는 포기 안 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한마디 숨 쉴 데가 없는 거야. 내 만화는 홈통은 없고 칸은 다 붙어 있으면서 안에 그 칸 안에 대사는 엄청 많고 인물들이랑 배경도 꽉꽉 차 있어.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게 뭐냐? 그러면은 나는 칸의 모양은 절제해야겠다. 정갈하게 정사각형, 직사각형에 다 담아야지. 하면서 나나는 되게 그 중에서는 그걸 되게 제일 잘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되게 성공한 것도 있고. 앞에 거보다 많이 발전했죠. 훨씬 잘 익히죠. 그리고 연출도 훨씬 그래서 더 잘 보여요.
유려해요 훨씬 더. 음. 그래서 제가 뭐 몇 가지 또 캡처를 했는데 이게 뭐 지금 얼마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6권의 80페이지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보시면은 이런 형태예요. 6권의 80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 남자친구의 이야기나 파라다이스 키스에서는 볼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흥나나가 그 별장에 서서 이제 바다를 바라보는 풍경인데 지금 보시면은 우선은 되게 화려한 장면인데도 절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칸은 나눠져 있대 그 그림을 거기에 그냥 묻어가는 거야. 레이어를 투명하게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칸은 나눠져 있대. 그러니까 칸이 나눠져 있는데 그림이랑 합쳐져 있으니까는 순서는 흘러가면서 이거 한 덩어리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그림으로 계속 대하는 이 야자와 아이의 미학이 굉장히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사실. 컷이 많이 없네요. 그러니까 컷이 있긴 한데 그거를 여기 이거 이래도 지금 3컷이나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투명하게 흥나나를 그림으로써 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절제되고 세련돼진 거지. 그 내 남자친구의 이야기 때 비하면. 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예를 들면 지금 5권의 71페이지도 보면은 이런 장면도 사실 예전에는 없던 장면이에요. 예전에는 여기에 사선 컷을 써서 애를 따로 띄우거나 동그란 컷으로 애를 더 강조했겠지. 근데 직사각형 난 이제 완전 화려하지 않게 하고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으로 할 거야 라는 자기 문법이 있으니까는 여기서는 갑자기 사선 쓰면 안 되니까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섞은 거예요, 레이어를. 그러니까는 지금 이 미학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 잘 읽히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엄청 노력하고 엄청 열정적인 작가고 그것이 나나에서 폭발한 거지. 근데 그렇다면 네. 그 아까 10권 이후부터는 좀 네. 사서컷을 쓰게 됐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또 왜 그거를 쓰게 그건 왜 됐을까요? 그렇게 됐냐?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본인이 이제 써도 자신이 있는 거지. 써도 되겠다. 그것도 아닌가? 있겠죠? 그 기분은 들겠지. 그건 지금 근데 기분을 얘기한 거잖아. 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 오케이, 알았어. 잠시만요. 그거는 기분이잖아. 당연히 그 기분은 그렇겠죠. 아, 나 이제 써야지. 근데 지금도 나 이 이런 부분 나 장면. 이거 캡처했었는데 지금 몇 권이에요? 이거 뭐냐면 11권에 그 쇼우지랑 그치. 저기 누구냐 주인공 몇 나나가 페이지예요, 만난 혹시? 장인데 페이지가 233페이지예요. 오케이. 이 보면은 되게 딱 지금 캡처를 잘하셨는데 봐봐. 11권이잖아. 이미. 네.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10권 내외부터 딱 시작돼요, 다시. 200 어디 가는 거야? 200? 33. 33. 지금 이 장면인데 예. 지금 봐봐요. 뭐가 다를까? 왜 이때부터는 쓰게 된 걸까요? 기분은 물론 이제 써도 되는 기분이겠지. 나 이제 레벨이 됐다. 자, 봐봐요. 이게 사실은 이 장면보다 앞뒤 페이지를 보면 더 알 수 있어, 사실. 그 초반에 있는 페이지들이나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특히 이런 페이지는 없었거든, 거의. 오히려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가 다른 걸까? 뭐가 다르길래 사선컨을 쓰기 시작한 걸까요? 찾아내야 돼. 맞추고야 말겠어. 근데 뭔가 되게 알 수 없는 이유로 되게 이 연출이 되게 기억에 남긴 했었거든요. 저는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캡처하긴 했는데. 네. 동세가 서로 갈라지는 거? 그게 사실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건 제 해석이에요. 제가 이제 저도 작가니까 근데 작가가 아니라 좀 더 만화 미학 덕후로서 해석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어떻게 된가 이게 지금 11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작가 야자와 아이가 이게 엄청 점점 인기를 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10권 전후로 해서 이거 전체적으로 여러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보량이 꽤 줄어요. 한마디로 1권 초반권에서는 한 4페이지에서 일어날 일이 뒤쪽으로 가면 8페이지 정도 되는 거야. 늘어나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단수가 또 바뀌어, 단수가. 예를 들면은 지금 너 잘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1권에 사실 어느 장면을 보던 이렇게 사단이 기반이에요.
단이 많고 칸이 그리고 심지어 더 많이 쪼개져 있어. 엄청 바글바글하죠. 계속 네.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10권 전후로 해서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여유가 생겨. 그게 3단 기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백이 그거는 제가 느낄 때는 알 수 없죠. 그거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보통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호흡이 너무 빠르다는 피드백을 받았나? 아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나이 때문에 생각하거든요. 나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조숙해진 거야. 뭐 예를 들면은 내 남자친구 얘들 그 파란색 그리고 보면 다다다다다다 그 정말 가득 예, 차 있잖아요. 백나나처럼 숨 쉴 틈 없이 계속 설명해주고 인물들이 어떻지. 그리고 남들한테는 너무 큰 사건이 거의 매회 일어나고 뭐 우연히 만나고 어떤 가게 알바했더니 그 사장도 잘생겼고 그리고 뭐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어서 잠깐 뛰쳐나갔더니 그 거리에서 예전에 불륜을 했던 남자를 우연히 만나고 그 남자랑 또 헤어져서 왔더니 또 그 남자친구 어쩌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그런 정보량과 사건들을 근데 심지어 그 와중에 그게 한화에서 다 일어나. 근데 그거를 2화 3화로 늘려야겠다고 느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호흡이 어떻게 되냐 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끽하기가 더 좋은 거지 독자가. 처음에는 이게 그래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아. 뭐냐면 정보량이 너무 세밀하게 짧게 다 있으니까 내용은 당연히 연애물이고 되게 재밌는 얘기지만은 이거를 되게 열심히 하나하나 그 호흡 없이 계속 꼼꼼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 근데 나중에 뒤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좀 훅훅 넘기게 되는 거야. 왜 훅훅 넘기게 되냐? 정보량을 좀 배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농축돼 있었다면 초반은 농축시켜서 계속 보여줘야 된다는 그 어떤 열정이 있었다면은 뒤에 가서는 약간 이걸 좀 풀어도 좋겠구나라고 느끼신 것 같아. 그게 사선이랑은 무슨 관계죠? 왜냐면은 오밀조밀함이 아니라 감정선을 더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왜냐면은 사선이 되면은 정보량이 많아지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칸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너무 정신 없어지면 안 되니까 정갈해야 되는데 뒤로 가면은 칸 수가 줄어들고 호흡이 옅어지니까 칸의 변화를 줘도 정신이 안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인상적으로 되는 거죠. 그게 이해되시죠? 네. 이게 균형이기 때문에 하나를 바꾸면 다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맞아. 알고 했을까요? 그렇구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됐을까? 제 생각에는 이 전체 맥락을 다 봤을 때는 꽤나 인지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절대 안 쓰거든 초반에는. 그러니까 초반의 작품을 초반에 특히 나나를 보면은 정말 너무 빽빽하고 엄청 의식해요. 이게 사선이나 다른 칸을 안 쓰려고. 그러니까 계속 직사각형과 정사각형만 쓰시거든요. 그 얘기 뭐냐? 여러분도 콘티 짜봐서 알겠지만 이거는 완전 문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나는 어쨌건 나나를 할 때는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뒤로 가면서 그렇게 됐다는 건 뭐냐? 이제는 괜찮겠다. 근데 그거를 이제부터 괜찮겠다라고 이렇게 방금 전에 제가 한 것처럼 깨달았다라기보다는 뭐 본능적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호흡은 좀 더 늘어났죠.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사선을 쓸 수 있게 된 거지. 근데 이게 호흡이 늘어난 게 나이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방금 해주신 것처럼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초반부처럼 많은 정보량이 필요 없어서 감정적인 걸로 더 채워도 된다고 그쵸, 생각할 그쵸. 수도 있어요. 약간 그쵸? 2부의 시작 그쵸, 같은 그쵸. 느낌. 그리고 예, 예, 캐릭터에 예. 대해서 이미 그쵸. 독자가 다 알고 그쵸. 어떤 비하인드가 있는지 예, 어떤 예. 스토리가 있는지 다 아는 그쵸, 상태에서 그쵸. 예. 이 친구들의 감정 핑퐁만 그쵸, 그쵸. 보여주는 예. 거니까 제가 이제 나이라고 얘기한 게 딴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라는 게보단 원숙해졌다는 그럴 의미에서 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나들과 함께 스스로도 성장한 거지. 그러니까 운용이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이분의 성향상 제가 볼 때는 엄청 이제 TMI 스타일이니까 처음에는 막 다 설명해야 될 것 같으니까 빡빡하게 넣은 거야.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유두리가 생긴 거지. 그리고 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쵸. 예. 그러니까 감정선에 더 있는 거. 정보.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극단적으로 거치게 얘기하자면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이렇게 형태는 해서 약간 나루토처럼 이렇게 된 거지. 좀 순정만으로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아까 그 사선 나왔다던 네. 11권에 233. 이 페이지에서 만약 초반이었으면 네. 이 사선이 있는 페이지 위에 나레이션을 빼곡히 넣었을 거예요. 그쵸. 맞아. 나나의 그럴 수도 근데 있어. 여기서 나레이션 안 넣고 뒤에 지금 생각하면 너의 어리광은 뭐 하나 대단할 거 없는 것 같은데 말이야 하고 바로 옆 페이지에 이렇게 맞아요. 조금만 예. 써놓고 끝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장면 자체가 되게 귀해요. 초반은 굉장히 안 써요. 왜냐면은 할 얘기가 많거든. 약간 뭔가 덜어내기로 맞아요.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작가도 성장했구나 하면서
임남 작가님은 나나 보시면서 어땠어요? 저요? 저는 일단 너무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드는 페이지들이었어요. 전반적으로 다. 일단 제 스타일은 되게 칸을 크게 쓰고 여백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인데 이분은 뭐 앞서 계속 얘기했듯이 모든 칸에 말풍선이 최소 2-3개가 있고 또 거기에 대사도 빡빡하고 등장인물 화려하고 그런 와중에도 뭔가 엄청 답답한 느낌은 들지 않다는 거? 잘 읽히죠. 네. 근데 확실한 거는 뒤로 갈수록 더 잘 읽히고 뒤로 갈수록은 좀 숨통이 트여요. 근데 다른 의미로 이제 정신적으로 쪼여 와요. 내용이? 네, 내용이. 어떤 면에서요? 뭐 일단은 뭐 다들 읽어 보셨겠지만 일단 막장 중에 막장이고요. 순정 만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요소 다 들어가 있고, 그쵸 약간 15세도 아닌 것 같고, 뭐 정신적으로 뭔 불안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 15세였죠. 모르겠는데. 더 낮았던 것 같은데. 그래요? 어쨌건 아무나 볼 수 있는 거였어요. 그 정도가 근데 뭔가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은근히 많이 나오니까. 있을 수도 있어.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내용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게 80년대, 90년대 연결되면서 쭉 흘러나오는 그 성향 중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자와 남자 캐릭터가 이렇게 대상화되는 게 있어요.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특히 지금에 와서도 그렇고 일본은 굉장히 남성 중심 사회잖아요. 네. 그리고 페미니즘적인 요소에서도 젠더 감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고.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8, 90년대가 언제냐면은 여러분 다 알겠지만 버블이 한참 때잖아요. 반대로 뭐냐면은 사실은 대상화가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 일어났을 때예요. 남성은 훨씬 더 돈 많아지고 권력을 쟁취하고 그리고 여자를 대상화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방송이나 매체들을 보면 그게 되게 많아요. 남성 판타지로 되게 가차 있는 게 있거든. 그리고 여성 작가분들도 그거를 얼마나 인식하지 못한 채 해내는 작품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나도 여성 작가가 한 거고 그 직후 세대지만 내 남친과 얘기도 그렇고 스스로 여성 캐릭터를 다룰 때 얼마나 그걸 인지했냐라고 하면 잘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옛날 작품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불편한 게 굉장히 많죠. 또 하나는 그 무엇보다도 입체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입체성이 있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 백나나 특히 백나나가 굉장히 입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는 게 뭐냐면은 이 캐릭터는 단순하지만 이 친구가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지. 어쨌건.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뭐랄까 백치라고 해야 되나? 네. 백치죠. 네, 백치고 금사빠에 남자 밝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짓을 함으로써 어떤 피해를 주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있고 이런 캐릭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우리는 체험해야 돼. 계속 이 나나를 보면서. 근데 그게 되게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좀 이런 캐릭터를 이렇게 그 당시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작가들이 다룬 거가 좀 뭐랄까 이렇게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서 과연 지금 이 나나가 나온다면 좀 이슈가 되고 어딘가 연재된다고 했을 때 인기가 많을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매니악해질 거예요. 비판은 많이 받을. 비판은 모르겠지만 아마 언급이 잘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시작부터 여고생과 40대 남자의 불륜으로 그쵸. 시작하잖아.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나오니까. 근데 저는 이 작품이 그러니까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얘기는 아까도 조금 했던 건데 백나나랑 흑나나가 서로 상징하는 외로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백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안에서 자기의 행동이 어떤 피해를 주는지도 모르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다가 자기 안에서 발현되는 거에 의해서 스스로가 자꾸 외로움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흑나나는 자기 외부 환경이 계속 어린 시절 이야기도 그렇고 그 렌과의 관계도 그렇고 자기 외부 환경이 계속 바뀌면서 이 흑나나를 외롭게 만드는 상황에 처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흑나나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더 비주얼적으로 더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 흥나나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둬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되고 그 외부 환경들이 이 나나에게 주는 환경이 주어지는 환경 변하는 환경에서 이 친구가 외로운 상황에 빠질 때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감정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계속 한 발 한 발 나가려고 하는지가 좀 더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 만화 자체에서 저는 매번 처음 볼 땐 그렇게 못 느꼈는데 뒤에서 처음 한 두세 번 읽을 때부터는 아, 이 캐릭터가 외로움에 계속 빠지는구나. 그러니까 한 명은 자기 때문에 한 명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보니까 전 좀 슬프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런 관점에서조차 이게 그 흥나나 같은 경우는 그 대비되고 대조되게 세팅을 했잖아요. 균형을 잡으려고. 예를 들면은 근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인 게 아쉽은 거죠. 굳이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저도 재밌게는 봤어요. 근데 왜 아쉽냐면은 결국 그 흥나나가 그 저기 도쿄로 와서 나나랑 만나서 집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우여곡절이 있는 와중에 재밌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 일이 와중에 네. 그 렌이라는 그 예전 연인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뜬 그 공연을 보러 가게 되잖아요. 같이 그 되게 핵심적인 장면인데 그리고 그 렌이 흥나나를 발견하고 나나를 찾는단 말이야. 같이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도 아다시피 어떻게 돼요? 둘이 다시 보고 싶었어 하면서 막 앉는단 말이에요. 게다가 굉장히 휘둘리면서. 네. 그러니까 렌에게 무슨 말이냐면은 흥나나의 캐릭터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흥나나는 완전 절대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캐릭터거든요. 그 포지션상.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사실은 그리고 서로 대화도 했고 흥나나도 하기로 했던 것들은 자기의 노래. 그 자기 좀 더 주체적인 거. 그래서 백나나랑 이렇게 대비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향해 가는 이야기가 되는데 결국은 또 결국에는 흥나나도 렌이 없으면 안 되는 애고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판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성향이긴 하지만은 이 당시에 여성향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흥나나에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져요. 아니죠. 아니 그냥 그 백나나가 주인공이 돼버리고 흥나나는 주변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렌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리고 자기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관심을 끊는 건 아니죠. 흥나나의 얘기는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렌이 아닌 다른 남자도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고 근데 제 말은 뭐냐면은 렌을 만약에 만나더라도 그 흥나나가 좀 더 주체적이거나 걔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쟁취하는 개념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렌 이러면서 이렇게 결국에는 사실 심지어 렌이 계속 먼저 연락하고 그냥 백나나 따라가서 공연 보고 울고. 그러니까 어떠면 주체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야자와이 작가가 스스로 세팅해놓은 캐릭터에 대해서 혼란이 있거나 아니면 혹은 스스로 자기의 성향을 이겨내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인 거지. 야자와이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전 모르지만, 그러니까 결국 흥나나도 백나나가 되는 거야. 겉모습만 그렇지만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 순간 실망했죠. 이미. 그러니까 뒤쪽도 계속 좀 보긴 했지만. 왜냐면은 이게 백나나와 흥나나의 계속 이 나나의 되게 매력은 둘의 대비되면서 저는 결국 그래서 둘 다 결국에는 서로가 영향받으면서 흥나나는 백나나한테 배우고 백나나는 흥나나한테 배우면서 그거를 같이 성장해가는. 주체적으로. 네,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어떤 남자를 만나건 안 만나건 결국엔 그래서 그 향해 가는 거로 했는데 끝까지 계속 렌이랑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 그 렌의 베이스였나 그 기타 치는 타마츠였나 타쿠미 제일 싫어. 나도 진짜 싫어. 뭐가 그렇게 멋있는데 지 혼자. 진짜 때리고 싶었어요. 너무 사적으로 얘기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백나나는 막 계속 스스로 막 그러잖아. 나는 오늘 뭐 왕비놀이 했으면 됐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빡치잖아. 근데 어쨌건 근데 다 떠나서 너무 입체적이지가 않아 캐릭터가. 그런 면에서 지금 인수 작가님 너무 되게 아니야 생각해 보고 있어요. 네. 그런가 이렇게 하고. 완전히. 네. 그래서 어쨌건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세팅은 되게 잘했다. 너무 좋네. 그리고 연출도 독특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다고 느꼈어요. 어쨌건 그리고 되게 절제돼 있고 내 남자친구이라면서 이분이 되게 성장형이고 노력하는 타입이시구나. 근데 이거 이야기를 보는 동안 인물에 대해서는 계속 그대로인 거야.
그러면서 아 참 좀 뭐랄까 그냥 뭔가 아쉽다고 해야 멋진 척하는. 되나? 그래서 좀 약간 힘들더라고요. 점점 보는 동안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어떤 맞아.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약간 저도 동감하고 음. 그 주변 인물들도 뭔가 큰 고뇌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뭔가 쿨병 걸린 사람들의 모임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다들 뭔가 그냥 간단하게 그 뭐가 중요한지 알고 잘 이제 선과 공과 사를 딱 지키면 될 것을 걔네들조차도 계속 그 사이에 뭔가 어떤 갈림길을 엄청 즐기는 듯한 느낌도 보이고 그런 거에 더불어서 이 여자 주인공들의 주체적인 느낌도 거의 없고 특히 이 백나나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결국 그냥 애기 같고 애기가 근데 애기 낳아. 애기 아직 안 낳았지만 그리고 애기 낳을 심지어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남자가 누구도 상관없을 것만 같아. 아, 그러니까요. 20살이요. 20살. 지금 또 약간 누나 나왔다. 아 너무 화가 선배님. 났고 너무 화가 났고 그 진짜 화났어. 그리고 너무 웃긴 거는 나중에 그 흥나나의 노래나 어떤 그런 자기가 노래하고 싶고 구체적인, 어떤 소명 같은 신념 같은 게 거의 안 나와요. 갈수록. 결과적으로. 네, 저는 심지어 이때 이제 흥나나가 라이브홀에서 이제 라이브를 처음 했잖아요. 그치. 도쿄에서. 데뷔하죠. 거기서 너무 카타르시스가 오고 막 벅차오르는 그 막 오타쿠 특유의 그 벅차오르는 감정 있잖아요. 고생했고. 그걸 눈물이 막 쏟고 앞으로 뭔가 되게 진짜 잘 되겠다. 아니면 이런 갈등이나 고난 같은 거 보면서 휘둘리지 성장하겠지. 않고, 성장하겠지 했는데 결국에는 렌을 자꾸 의식하고 어. 근데 그거를 뭐 작가님이 이걸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등장인물이 얘가 그 블레스트 이름이 헷갈리는데 옛날 지방 네, 아니 블레스트가 이제 나나 그룹이죠. 근데 블레스트가 트라네스 자체를 라이벌로 삼고 하면서도 계속 교류하면서 사랑하는 순간 뭔가 희석되지. 주체적인 느낌이 뭔지 사라진 알겠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웠고 그리고 그 관계가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아. 서로를 파괴하는 관계예요. 네. 그리고 이제 솔직히 이거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의 전반적으로 뭔가 나나가 뭔가 없어졌거나 뭐 죽었거나 아무튼 뭔가 잠적을 감춘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21권 마지막에 이제 렌의 죽음으로써 그게 아마 앞으로 다가올 얘기라는 게 보여져요. 근데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네. 그 과정이 너무 길었다. 그러니까 어차피 렌이 죽일 거는 맞았는데 한 10권쯤에 죽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데뷔를 하고 라이벌로 삼고 근데 그러면서도 과거에 얽매여서 렌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하는 상태에서 렌이 죽어서 자기가 더 이상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흥나나가 진짜 자기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이야기를 뒤에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연재된 분량까지로는 렌과의 이야기만 너무 이렇게 질척질척 길어진 느낌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 저는 변호를 하고 싶은데 레이라라는 그 다른 보컬 얘기도 그렇고 얘들은 막 지들끼리 사귀었다 헤어졌다 아무렇지 그러니까 않게 이게 제가 느낄 땐 그렇기 때문에 어디선가 이렇게 인물이나 인간에 대한 그 캐릭터에 대한 탐구나 고민이 멈춰 있어요. 거기서 멈춰 있는 것 같아. 렌이 죽은 다음에 아파하고 그 다음에 성장기를 그리려고 했던 건가? 결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잠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느낌이.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미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미 제가 앞서도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그런 복선이 깔려있지 않다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좋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인간의 되게 나약한 모습을 그린 군상들의 이야기. 맞아요. 화려해 보이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 작가는 그러려고 하지 않고 다 화려하고 멋진 걸 중심으로 하잖아요. 자기가 꿈꾸는 판타지 생활을 계속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건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런 거 있어.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유년기 때 보면 멋있고 혹할 수 있겠구나라고 많이 느꼈고 보면서 우선은 근데 이제 그 유년기에 있는 아이들도 취향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봤지 보면서 막 엄청 재밌게 봤지만 좀 힘들긴 했죠. 안 맞아가지고. 네. 전 재밌어요. 재밌긴 재밌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는 씬이 있잖아요. 네. 그걸 너무 이쁘게 잘 그리는 거. 음. 이게 몇 컷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사랑을 나누는 상태에서 컷이 노골적이지도 않고. 노골적이도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막 하다가 한두 컷 그냥 침대에 누워서 뽀뽀하고 끝 이런 식으로 키스하다 끝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그 한 장면 한 장면 너무 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쁘게 그리고 그리고 특히 이 사람 손을 너무 잘 그려. 네. 그러니까 멋지- 그리시죠. 멋진 것에 대해서 되게 의식하는 작가다 보니까 멋있는 거를 멋있게 잘 보여줘요. 맞아요. 저가 이 방송 이거 나나 하자고 한 지가 벌써 한 7개월 됐잖아요. 네. 그 사이에 저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 만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왜 방송 요새 이거 미약 탐구 안 하세요라고 얘기하길래 뭐 코로나 때문에라고 얘기하면서도 물어보잖아요. 다음엔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나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난 호응을 보였거든요. 아 진짜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거죠. 이제 그 사람들도 다 어릴 때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20대 초반까지 기준 그 전 나이 때 봤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만화를 보면 느낌이 다를까요? 다른 재밌다고 못 느낄까? 다른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둘리 같은 거예요. 둘리도 어렸을 때는 둘리랑 뭐 도우너랑 그런 희동이랑 이런 애들한테 감정이입하다가 어른 되면은 홍길동 고길동한테 이입한다고 하는 것처럼 네. 김수정 작가님도 얘기하잖아요. 그럼 당신은 어른이 된 거라고. 맞아. 무슨 말이냐면은 저 백나나가 예를 들면은 남자친구 때문에 상경했는데 남자친구도 문제지만 가게에서 알바하는데 점장이 잘생겨서 사실은 거의 거기서 일하고 그리고 밴드 구한다고 베이시스트 구한다고 새로 했는데 미소년 등장해서 좋아하고 그리고 남자친구 너무 보고 싶어해. 그거를 조금이라도 이런저런 연애 경험이건 혹은 결혼 생활했건 혹은 사람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이 이걸 봤을 때 이 백나나한테 어렸을 때는 주변에 저렇게 잘생긴 사람 많고 너무 행복하고 즐겁겠다라고 하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진 않죠. 그리고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다루면은 큰일 나요 요즘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의 웹툰을 보면은 혹은 뭐 특히 그 출판된 형태의 만화들을 보면은 여성 작가들이 여자 캐릭터를 이렇게 안 다뤄요. 예를 들면 정연이부터 해서 아시겠지만 다들 고래별 정연이 그렇죠. 뭐 그런 거 보면은 시대상이 어떻건 그 여성 캐릭터를 그렇게 다루려고 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리고 그것이 이런 백나나나 흥나나 같은 캐릭터가 매력적이지 않고 별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얘기가 무엇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안 다루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나나를 누군가가 본다?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죠. 그거를 마냥 즐겁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냥 간직하라고 해야겠다. 그렇죠. 근데 보통 막 학창 시절 때 보지 나중에 이제 머리가 커서 막 20대 뭐 세상 알고 난 다음에 만화책을 옛날 봤던 걸 다시 보는 근데 경우 별로 저는 지금 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전혀 현실이 아니다라고 상정하고 본단 말이에요. 여자와 아이 작품 볼 때는. 그래서 그냥 그 판타지 맛으로 그냥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도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좀만 덧붙이자면 아까 버블시도 얘기했지만 이때의 그 청년들 그러니까 그때 10대 20대들은 이게 근데 현실이에요 좀. 지금 판타지라고 했지만은 그 당시에 예를 들면은 음반사나 그 문화 시장이 엄청 컸기 때문에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지방에서 밴드 하는 사람이 동경에 상경했을 때 메이저에 데뷔한다? 꽤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많았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면에서 있는 얘기인 거야. 허무맹랑한 네, 판타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그 80년대, 90년대 네. 그런 면에서 그 시대상이랑 연결되는 그 가치관인 거지. 이 가치관은. 네. 알겠습니다. 최준 작가님 말 듣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뭐 저도 정답을 얘기한 건 아니고 다른 면을 얘기한 거니까. 작가님도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저는 뭐 약간 그 백나나의 어떤 뭔가 수동적인 느낌이 연출로 보여졌던 게 좀 눈에 띄는 게 있었어가지고 좀 소소한 거긴 한데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네, 얘가 얘기해줘요. 타쿠미라는 저기 뭐야 잘 기타. 나가는 기타리스트의 팬이잖아요. 네. 근데 팬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되게 우러러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결혼을 하긴 하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뭐랄까 얘는 이제 처음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뭔가 되게 수동적인 이 존재란 말이에요. 그 타쿠미한테. 그래서 그게 연출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9권에 271페이지 같은 거를 보면은 얘가 사랑하는 네. 타쿠미는 전광판 속에 있고 얘는 항상 위에를 올려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침대 같은 경우에도 위에 포스터가 있어서 몇 권에 몇 페이지죠? 이건 9권에 271페이지예요. 뭐 이걸 의도하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제가 본 거로는 뭔가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뭔가 되게 전광판에 크게 빛나는 모습의 타쿠미 그리고 자기가 잘 때도 위에 있는 포스터에 어떤 뭐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뭔가 연예인 나보다 좀 더 뭔가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타쿠미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처음에 이제 그 뭐 잠자리를 하게 됐던 그 시내에서 찾을 때 있잖아요. 타쿠미 맞아. 차에서 그것도 얘가 위에서 타쿠미를 보긴 하지만 타쿠미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백나나가 얘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연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서부터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도 뭔가 동등한 위치가 아닌 뭔가 조금 위아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그게 좋네. 네, 뭔가 되게 그런 것 같았어요. 타쿠미가 주도권이 항상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움직이는 차 안에여도 얘가 찾아가야 되는 그런 연출. 짜증은 나지만. 네, 짜증 나지만 얘가 그런 맞는 말이네요. 연출상. 네, 실제로 그 지금 2페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진짜 잘한 게 저도 지금 다시 보이는데 이게 관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의 그림으로 이걸 대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을 대하면서 타쿠미의 공간과 저 주인공 나나의 공간을 분할을 함으로써 그 크기에 맞게 이들의 관계를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근데 나나가 훨씬 더 짓눌려 있고 억압돼 있고 사실은 휘둘린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지금 너무 이거는 세련되고 잘하는 연출이죠. 근데 어쩌면 이런 연출 너무 잘해요 이 작가도. 그렇네요. 보고 나니까. 네. 저도 잠깐 본다고 말을 잃었는데. 또요? 그런 것도 있었고 하나만 더 해주세요. 하나 더요? 네. 하나 뭐, 더. 찾는 그냥 동안 뭐 좋았던 거는 네. 전 좋았던 거는 그 딸기컵 깨질 때 딸기컵 깨질 때 약간 이 작가님이 그 홈통을 맞아. 거의 그냥 없는 수준으로 안 쓰는데 이때는 계속 쓰면서 리듬감을 네 리듬감도 주고 심지어 이 간격도 되게 그 클래식대로 잘 지키시면서 그러면서 대사는 또 한마디도 없어서 없으면서 되게 엄청 대사가 힘을 없어서 주신. 좋아하셨구나. 그런가 봐요. 본인에게 맞는. 그런가 봐요.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화 리듬감에 대해서는 엄청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게 장식적이라서 그리고 나나에서 정말 진짜 잘 폭발해 미학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스토리만 아까 얘기했듯이 좀 이렇게 진취적으로 캐릭터들이 나왔으면 정말 더 좋은 작품 됐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1권에 이게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144페이지? 1권일 거야 아마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이 장면인데 이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진짜 잘하는 게 여기서 어디 갔냐?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와 같았다. 렌이 내뿜는 인력으로 인해 가슴이 파도친다. 높이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장면인데 이 연출을 보시면은 이 말풍선 배치를 보시면 네. 그 이 마지막에 손 놓는 이 장면 있잖아요. 네네. 이 리듬감이 진짜 좋은 게 그림은 우선 크게 배치되는데 말풍선이 시선 이동에 가장 말풍선이 시선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세요.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있고 손이 가운데 있다가 왼쪽에 있다가 다시 오른쪽에 그 이 목 렌의 손이 있고 그 다음에 흑나나가 오른쪽으로 이동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선 기본적으로 Z 형태예요, 그렇죠? 그림은 네네. 그림이 Z 형태로 이렇게 가.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은 시선 이동이 자연스럽게 되되 방아쇠 효과. 그러니까 일종의 리듬감은 덜해요. 그러니까 단순해지는 거지. 이거 자체도 되게 잘한 거지만. 근데 여기서 봤다가 말풍선이 여기서
가슴에 파도 친다 한 다음에 높이는 갑자기 한 땡겨져. 그쵸? 땡겨졌다가 다시 일로 와요. 높이. 그리고 다시 나나한테 향한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아쇠 효과가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림만 있을 때는 Z 형차인데 그림만 따라갔을 때는 그런데 그림만 따라가다가 말풍선 때문에 가다 말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뭐 때문이냐? 바로 마지막에 리듬감 때문에. 그러니까 잡아 당겼잖아. 당겼고 나가는 거죠. 그 움직임을 그치. 살짝 이 느낌. 레이어로. 그거를 말풍선과 칸의 호흡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노련함이지 이거. 저 장면도 손을 너무 잘 그려. 그쵸. 손도 잘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해도가 되게 뛰어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으로 나나 너 나나야? 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기차에서 보면 여기서도 네 나나입니다 하는 장면에서 딱 이 페이지를 넘겼더니 나나가 놀랄게. 그 이권에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건 맞을 거예요. 네, 이권입니다. 네. 이게 이권의 28페이지. 그래서 내 나나입니다 한 다음에 딱 나나인데 이 보면은 알겠지만 이 네 페이지에서 유일하게 트인 칸이 이 내 나나입니다와 넘겼을 때 나나. 이것도 사실은 이미 기본적인 만화 출판 만화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뛰어나다는 증거죠. 이거.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이거는 언제냐면은 이건 1권인데 렌이 기차에서 떠나는 장면인데 여기서 보면은 렌은 기차 타고 떠나고 이게 뭐 나오고 흑백 장면에서 대사 우린 끝났다 한 다음에 그 흑나나의 어떤 그 라인만 뜬 그림이 이렇게 대비되게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게 서로 등지고 있다고 펼친 페이지 안에서. 그러니까 아는 게 이 작가가 아는 게 또 뭐냐? 앞에서는 엄청 오밀조밀하게 하다가 이 한 권의 만화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하는 거죠. 맞아. 이게 180페이지짜리 한 권 만화에서 166페이지거든. 심지어 이 노부조차도 이제 원래 3명이 같이 그쵸. 그룹이었는데 그걸 빼놓은 거지. 그런 면에서 결국에는 이 1권은 이거를 향해 가는 데 있거든요. 두 사람 설명해 주는 데. 그치. 그런 면에서 이거는 펼친 페이지가 하나의 그림으로서 그 내 남자친구에 이야기했던 장식적인 태도는 있으면서 만화 미학적으로도 이해도가 되게 뛰어난 그런 작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지. 그래서 되게 잘해요. 연출이나 이런 거는 만화 미학적으로 엄청 되게 잘하시는 분이. 근데 이제 그 이야기적이나 캐릭터를 다루는 게 좀 더 다를 수 있었다. 굉장히 좀 불편하고 애전의 감성이 있어서 많이 아쉽죠. 힘들고. 그쵸. 그러니까 이들의 세계를 보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렇게 감정선이 빨리 정리되나?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헤어지고 바로 누구 만나고 혹은 헤어지고 예를 들면 바로 누군가와 연애할 수 있고 난 그 남자 여자 떠나서 그런 걸 보고 있을 때 이게 참 저게 가능한가? 맞아. 가끔은 가능합니다. 가끔은 그럴 수 있겠지만 라이트하게 이제 잘 안 썸타다 잘. 네, 근데 여기는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번 매 순간 모두와 함께 그러고 있으니까. 헤어지고 돌아왔는데 다음 날 다른 남자랑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바로 이렇게 되니까 그런 지점에서는 분명히 좀 더 보완됐으면 좋았을 만한 내용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얘기죠. 사실 겨울 이야기도 그런 면이 있었고 예전 작품이 갖는 그 특히 여성 캐릭터의 수동성 이런 것들은 한계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시대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시대별로 좀. 지금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그 얘기도 좀 하고. 자, 이게 이제 나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래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꿈꾸는 어떤 판타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어떤 만화 팬들이 만화 팬들이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지금이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냥 캐릭터로 봤을 때 이 흑나나는 뭐랄까 정말 기념비적으로 남을 만한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주얼적이나 이런 거에서 그래서 흔하지 않았죠. 매력이 정말 매력 넘치는 정말 그런 캐릭터라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들고 와봤고요. 오늘 또 많이 배워가네요. 듣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만화 클래식을 제작하고 있는 인수인증 코믹스에서는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별이, 임나운, 불키드, 한타스, 쾅 코믹스 등 총 50권에 달하는 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재민 평론가와 제가 직접 쓰는 작품에 대한 리뷰와 신작에 대한 작가들의 미니 인터뷰도 만나볼 수 있으니 좀 더 깊이 있는 만화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이드비를 찾아주세요. 운영자인 제가 직접 포장해서 배송을 하고 있고 네이버 페이를 통해 손쉽게 소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sideB.kr을 검색해주세요. 만화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근데 임나온 작가님이랑 최준 작가님 이제 앞으로 어떤 작업 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임나온 작가님 요새 그러면 어떤 거 작업하세요? 만화. 저는 만화 작품을 이제 최근에 그 부천 만화 그걸로 일단 최근에 마무리 지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약간 조금 귀여운 만화를 그 어떤 브랜드 측이랑 하게 돼서 그거를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신 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요새. 네, 조금 근데 이 시기가 갑자기 좀 몰려가지고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껴요. 엄청 좋은 거죠. 네, 완전 그리고 코로나 괜찮죠. 좀 풀리면서 요즘에 다들 바빠졌더라고요. 네. 최준 작가님은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지금 전시가 2개가 잡혀 있어서 12월에 하고 3월, 2월, 3월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장편 만화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권? 아니면 한 권만 하죠. 아마 그리고 꽤 길 것 같아요. 200페이지 이상일 것 같아서 우와. 드디어 장편이 나온다. 내년에는 아마 그것만 하게 되지 않을까? 그걸 하고 있고 그리고 단편 만화는 항상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뭐 일러스트 일이랑 뭐 바쁘시네요. 그렇죠. 잡다하게 다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보드 게임도 하고 있고. 네. 두 분 다 바쁘시지만 방송에는 꼬박꼬박 나와 주십시오. 그렇죠. 유튜브 해야죠. 유튜브. 좀 더 그 제가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유튜브는 꼭 필요한 것 같고 맞아. 그리고 이게 시청각이 꼭 필요한 사실은 이게 컨텐츠잖아요. 맞아요. 그래야 같이 보면서 해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피드백도 항상 컨텐츠 그 시청각이 너무 아쉽다. 보고 싶다. 반대로 이제 보고 싶어지는 건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작품은 이제 최준 작가님이 선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미양탐구에서 할 작품 다음 작품으로 어떤 거 생각하고 계신지.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3편 그러니까 이와키 토시의 기생수 히스토리에랑 저 하라이데 노리의 겨울 이야기랑 내 집으로 와요. 그리고 야자와 아이의 나나를 했는데 일본 작가들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피해 가야 되는 게 필요하겠다. 균형을 위해서. 그럼 다음 맞아요. 시즌 때는 전부 다 한국 작가 한 명씩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한 말을- 한국 분위기. 말을 좀 이어서 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한국이 아니어도 되니까 음. 좀 일본이 아닌 좀 나중에 또 할 거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혹은 한국 작가 안에서 좀 하면 어떨까 하다가 이왕이면은 한국 작가 중에서도 여성 작가를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제가 제일 좋아하고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제 권교정 작가님 만화를 이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는 제멋대로 함선 DOT마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권교정 작가님 단편집이랑 제멋대로 함선 DOT마가 지금 구하기가 쉬워요. 네. 그 이왕이면은 다들 구해서 볼 수 있는 거면 좋으니까 청년 태트의 모험이나 붕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그런 건 절판되거나 구하기 힘든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멋대로 함선 DOT마랑 권교정 작가님의 단편집 그 2개면 다 합쳐도 6권이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왕이면은 좀 더 이렇게 언급이 덜 된 작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권교정 작가님의 작품을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돼요. 벌써부터 모르던 작가를 알게 된 순간이 오면은 되게 기대돼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거지. 무슨 생각하면서 만들었을까? 네. 어떻게 살면서 성장했을까? 이런 거 알게 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 권교정 작가님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랑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끝내도록 하죠. 임나훈 작가님부터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오늘 되게 오랜만이어서 반가웠고 네. 뭔가 제 취향이 아닌 만화였지만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배우는 이제 거죠. 좀 배우고 심도 있게 읽게 되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점이 있었어요. 나나 하면 다 좋아할 줄 알았거든. 네. 근데 봤을 때 나랑은 이런 게 달라 이런 의견을 처음 들어봤어요. 다들 나나 얘기하면 전부 다 우와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얘기를 처음 듣고 나서 오늘 집에 가서 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팬이 그러니까 워낙 우연히 많으니까. 여기가 확률이 60%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지. 굳이 얘기하자면 다 좋아하는 사람도 많죠. 네. 최지훈 작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어쨌건 이분이 얼마나 뛰어난 작가인지를 좀 알게 됐고 이제 아까도 의도치 않게 이제 뭐 깐 게 있지만은 그 비평적인 의미에서 캐릭터와 그 이야기적인 측면에서는 생각해볼 거리가 많았지만 만화 미학적으로는 이분이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많은 성장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나나로서 어떻게 완결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되게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저랑 너무 스타일도 다르고 그리고 추구하는 건 달라가지고 또 배운 게 있고 그래서 참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오히려 좀 겸손할 수 있었어요. 이게 시간이 흘러서 내 작품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인다면은 어떨까라는 생각부터 해서 그리고 나는 얼마나 지금도 만화 도구적인 것들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나라고 했을 때 아 이거 되게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제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이.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두 분 다 잘 부탁드리고요. 네. 열심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얘기는 이제 나가서 밥 먹으면서 좀 하도록 하죠.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